초기형 타입은 홍조형 타입이 가장 많다고 했죠. 그래서 홍조형 타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피지가 많은 형태의 얼굴을 갖고 있으면 구진형 타입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겠죠. 거기에 오랫동안 홍조가 유지되면 모낭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모낭염으로도 번지기도 하죠. 그래서 홍조형에서 구진형 모낭염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리고 홍조형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습진으로 번지는 중증화 형태로 많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은 타입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걸 대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루성 피부염만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피부 질환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은 아토피와 비슷하기도 하고 지루성 피부염이 여드름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면 홍조와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사라든지 이런 것과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루성 피부염 여러 질환에 걸쳐 있는 질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얼굴 피부염 중에서는 가장 핵심 질환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했어요. 지루성에서 아토피, 지루성에서 주사, 지루성에서 여드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입입니다. 타입별 분류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 타입별 분류법을 알면 예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감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관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별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은 타입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입을 4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홍조형 타입, 두 번째는 구진형 타입, 세 번째는 습지형 타입, 네 번째는 감염형 모낭염 타입이라고 했거든요. 이 분류법에 따라서 보면 지루성 피부염의 얼굴 병변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고 오진의 확률도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분류가 철학이다라고 했죠. 어떻게 분류냐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정해지고 관리 방법이 정해지고, 그리고 감별 진단법이 갈리거든요. 그러면 예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첫 번째 홍조형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형 타입은 가장 흔한 타입이고 초기형 타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얼굴에 안면 홍조 같이 붉어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상열감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 보이는 형태를 보이는데, 얼굴의 초기 형태는 이제 볼 주변이 붉어지거나 혹은 이마라든지 인당 부위가 붉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얼굴 전체로 붉어지려면 많이 진행하는 건데, 초기 형태는 볼, 코 주변, 입 주변 혹은 이마 쪽, 이 센터라인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붉은데 전체적으로 붉은 거 많이 진행을 한 것이고, 초기 형태는 부분 붉게 되겠죠. 그런데 가장 흔한 타입이 언제냐면 사춘기 때 얼굴이 붉은 아이들이 가장 흔한 홍조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 사춘기가 되면서 얼굴이 붉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여드름이 몇 개 빵빵빵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얼굴이 저는 원래 붉어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바로 원래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어요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약간 볼그스름한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피부 타입 자체가 목과 얼굴을 비교했을 때 얼굴이 붉은 피부톤을 그리는 경우가 홍조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홍조형 타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홍조형 타입에서 구진형 타입으로, 홍조형 타입에서 습진형 타입으로, 홍조형 타입에서 모낭염이 겹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을 홍조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홍조형 타입의 감별해야 될 질환은 뭐냐면, 첫 번째는 로사세아입니다. 주사 피부염이죠. 주사 피부염에서 홍조형 타입이 따로 존재한다 그랬죠. ETR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ETR 타입 같은 경우는 얼굴이 붉으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주사 피부염과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형 타입은 굉장히 오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별 진단의 방법은 뭐냐면, 가려운 건 지루성 피부염이고 가렵지 않은 건 주사 피부염이라고 했죠.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과도 혼동되고 아토피 피부염의 얼굴 병변에도 혼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 홍조형 타입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토피는 눈 주변으로 붉어지는 거고 지루성 피부염은 코 주변으로 붉어진다 그랬죠. 이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두 번째 타입은 구진형 타입입니다. 이 구진형 타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진형 타입은 얼굴에 발생하는 1cm 이하, 보통 5mm 정도의 아주 작은 형태의 붉은 반점이 발생을 하는 건데, 얼굴에 좁쌀 같은 것들이 막 발생합니다. 여드름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발생했다가 컨디션 좋으면 들어갔다가,
발생했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반복되는 형태를 그리죠. 보통은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왔다 갔다 호전 악화를 반복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마 쪽에 자잘한 구진들이 쭉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코 주변에 발생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드름과 굉장히 많이 헷갈리죠. 여드름은 면포성이기 때문에 압출했을 때 피지가 나오거나 고름이 나오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이 구진은 짜도 짜지지도 않고 그리고 호전과 악화를 굉장히 반복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겠죠. 보통 그래서 구진형 타입 같은 경우 여드름과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구진형 타입이 여드름과 같이 겹쳐져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진인지 여드름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얼굴이 근질근질하고 얼굴이 따끔따끔하고 화끈거리는데 여드름이 났다 그러면 지루성 표현의 구진과 여드름이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여드름 중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형태들, 가려운 형태들은 지루성 표현의 여드름이 겹쳐진 경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낭염과 주사에서도 구진 농포형 주사 같은 경우도 구진형 타입과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주사 피부염 중에서 구진 농포형은 거의 오진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 뭐가 막 나는데 가렵지 않으면 주사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고 근질근질하고 벌레가 기어나타는 느낌이 들면 지루성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초간단으로 이야기를 했던 이유죠.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습진형 타입입니다. 습진형 타입부터는 구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습진부터는 중증형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에 습진형 타입 같은 지루성 피부염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걱정될 형태죠. 너 얼굴에 진물이 나, 얼굴이 너무 붉어, 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조금 좋아지면 각질이 생기고 다시 또 악화되면 진물이 흐르면서 얼굴 전체로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이 호발되는 부위는 사실은 인당 부위 그리고 볼 주변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각질이 생기면서 붉어지고 진물이 흐르는 그리고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서 다 벗겨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중증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루성의 습진형 타입은 뭐와 헷갈리냐면 아토피 피부염과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아토피 피부염과 구분점은 아토피는 눈 주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귀까지 퍼지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은 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코 주변으로 해서 옆으로 퍼지는 나비 날개 모양 형태를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진을 첨부할 텐데 사진만 딱 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타입은 지루성 피부염의 감염형 타입입니다.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이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 피부의 유수 밸런스가 깨지고 피부에 장벽들이 파괴되죠. 그럼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세균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황색 포도당 구균 같은 세균들이 발생을 하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세균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공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모낭염이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이 퍼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습진 부위가 열린 상태로 존재하면 그 모낭 안으로 세균이 들어오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데 여드름처럼 펑펑펑 생기는 건데 모낭염은 굉장히 크고 모낭 안에 면포가 없이 고름만 차 있는 경우죠. 그래서 얼굴 전체로 퍼지고 두피로도 같이 퍼집니다. 그래서 호발 부위는 두피의 모낭염 그리고 눈썹의 모낭염 그리고 턱수염난 부위의 모낭염이 발생하는 걸 바로 감염형 타입 모낭염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낭염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여드름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잘 때 뒷머리 쪽이 심한 경우들은 아프다라고 해서 엉엉 우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얼굴 지루성 피부염은 타입이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홍조형 타입, 그 다음에 구진형 타입, 그 다음에 습진형 타입, 모낭염 타입인데 실제로는 상호 간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형 타입은 홍조형 타입이 가장 많다라 했죠. 그래서 홍조형 타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피지가 많은 형태의 얼굴을 갖고 있으면 구진형 타입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겠죠. 거기에 오랫동안 홍조가 유지되면 모낭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모낭염으로도 번지기도 하죠. 그래서 홍조형에서 구진형 모낭염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리고 홍조형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습진으로 번지는 중증화 형태로 많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진형과 모낭염 형태는 같이 결합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환별로 타입별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변형시키니까 환자분들이 진단을 하거나 타입을 알 때 굉장히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한 가지 타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타입이 병발되는 경우도 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별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어떠한 타입인지를 알게 되면 감별 진단이 쉽고 그리고 예후를 알기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바라보면 지루성 피부염이 무슨 타입인데 모르고 바라보면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헷갈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